어느새 벚꽃이 지고 철쭉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계절 중에서 봄은 항상 무언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데요. 땅과 나무에서 피어나는 연두빛 새순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꽃도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겨울에 움츠려 있던 몸과 마음에 비추는 따뜻한 봄 햇살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봄은 그 따뜻한 마음이 좀 더 오래 움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코로나19 때문인데요. 한동안 우리 모두를 움츠려 있게 했던 그런 코로나가 다행히 이제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벚꽃이 지고 철쭉이 피어나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봄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기뻐가는 그런 봄의 중간입니다. 봄 햇살을 전하는 마음으로 꽃샘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샘 라디오 진행자 강희입니다. 벌써 오늘이 4월 말이 되었어요. 올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올봄은 특히 코로나와 또 성과가 있어서인지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이니까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먼저 함께 나오신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솔님. 네, 안녕하세요. 최기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돈 아니고 행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한창 주위에 또 꽃이 많이 피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우리 꽃샘 라디오도 모처럼 만났어요. 그동안 어떻게 정말 살고 계셨는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근황이 정말 궁금합니다. 각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얘기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봄꽃을 보는 재미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집 앞 화단만 봐도 작은 들꽃도 또 많고 또 벚꽃이 지면 또 철쭉이 피어나고 지금 요즘 좀 화려하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네. 저도요, 화려하고 화사한 봄을 잘 즐기면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온통 새순,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순들 보고 또 꽃 보고 이러면서 마음이 화사해지고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보는 재미가 있어요. 두 분은 꽃 보면서 즐겁게 지내시는데 저도 가끔 꽃을 보긴 보는데요. 네. 꽃이 잘 안 보여요, 제 눈에. 왜요? 정신이 없어서. 지금 우리 원돌의 공간 내음 관리하고 지키는 게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서 사람이 많이 와서 신경 쓰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많이 지속됐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매일 소독은 또 해야 하고 그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꽃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올 봄에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독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시는지 저희도 동네에서 길거리 소독하고 또 놀이기구도 소독하고 또 그런 일도 했었어요. 그래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또 겨울이 오면 또 이런 코로나 아닌 또 다른 것이 생길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염려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예. 또 우리 꽃샘 라디오가 지난주에 정말 햇달 못 모이다가 번팅을 하자고 해서 잠깐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회의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근교에 있는 또 멋있는 데로도 한번 번팅을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몇 분 같이 가시는데요. 우리가 이쁜 유채꽃도 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교에 잠깐 운하며 갔던 얘기들을
정말 모처럼 몇 달 만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갑자기 정말 우남 저수지를 가서 유채꽃도 노란 유채꽃을 봤는데 그동안에 몇 달 동안 막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마스크도 보고 막 다녔던 것들이 많이 좀 풀어지고 막 생기가 돌고 활기가 차고 저도 막 그런 생각을 많이 갔었어요. 너무나 감사하다. 잠깐 본팅이지만 우리가 우남에 갔던 내용들을 좀 각자 한 말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그 우남저수지를 몇 번 간 것 같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모악산에 갔을 때 벚꽃을 보러 제가 혼자서도 많이 가고 몇 번 갔어요. 올해는요. 그랬는데 이제 우연히 우남저수지를 갔는데 벚꽃나무가 그렇게 많은 줄을 처음 알아서 그렇게 많이 갔어도 그래서 내가 여기를 왜 안 왔을까 하면서 나를 같이 간 사람이 전혀 다른 길로 데리고 저를 갔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갔는데 반대쪽에 저수지의 반대쪽에 노랗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기는 어딜까 궁금해가지고 우리 저기를 가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차를 돌려서 다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망향탑이 있는 양유정이라는 곳이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같이 갔던 날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지금 그 전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먼저 갔다 와서 이제 우리 꽃샘 라디오가 같이 갔잖아요. 근데 거기가 너무 이뻤어요. 처음 가봤는데. 전에는 거기가 미로탑으로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유채꽃에다가 이제 지금은 튤립 같은 거 심어놓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망향탑이랑 양유정에 대해서는 우리 행유님이 얘기 많이 해주실 거라 믿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꽃을 보면서 유채꽃이 그렇게 많은 거를 보면서 저희가 그랬어요. 제주도에 따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꽃이 많았고 유채꽃이 진짜 이뻤어요. 그날 가고 싶었는데 관리를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유채꽃을 일부러 심어서 유채밭을 조성했기 때문에 여기 예뻐져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는 네. 딱 두 가지만 있었어요. 양유정이라는 정자하고 그 그렇구나. 망향탑. 이제 망향탑은 그 우남댐 수몰될 적에 그 수몰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망향탑 세운 거 아시고요. 양유정은 그 전부터 이제 옛날 선비들이 즐기던 정자가 네. 망향탑 이전에 이제 우남이 호수가 아니고 산골일 적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정자고 그래서 가장 먼저 있었던 양유정 옆에 망향탑이 세워지고 그 뒤에 이제 망향탑이 있는 동산에 여러 가지 그 미로 같은 것도 조성하고 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임실군에서 유채밭을 조성한 것이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꽃까지 심어서 꽃밭을 조성하고 그래서 봄꽃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변모했죠. 관광지가 되었네요. 예, 아니 그때 저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거기에 막 미로처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유채를 심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수몰지역인 거를 그때 알았어요. 저도요. 몰랐어요. 거기 우남저수지가. 우남댐 전체가 다 수몰지역인 거 모르세요? 예, 몰랐어요. 그때 거기 가서 아, 여기도 용단대처럼 수몰지역이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 망향탑이 있어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은솔님 어렸을 때였구나. 저도 몇 년 전에도 그냥 매긴탕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서 붕어섬도 보고 북사공정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네. 그 둘레길을 만들어 놓고 산에 올라가기 좋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차 마시러 밥 먹으러 갔었는데 이번에 갔다 오니까 많이 변하고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유난저수지 가다 보면 항상 그 드라이브 코스 가는 길만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갔던 길을 다시 가르쳐주고 싶었던 길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가보지 근데 않은 행인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길이었고. 예, 그 아마 우람댐이 조성되지 않았으면 그 지역은 지금 깊은 산골짜기일 겁니다. 그 깊은 산골짜기에 청정지역이 예, 댐을 막아서 호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호수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50년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은 이게 그냥 호수다. 그리고 호수가의 드라이브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50년이. 그 우남댐의 역사에 처음에는 수몰민들의 아픔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동안에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었고 지금은 뭐 사람들이 즐기는 호숫가의 풍경 그렇죠. 뭐 그렇게 드라이브 기억에 코스 남겠죠. 그런 정도로.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망연탑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근데 생각보다 좀 무식하시네. 네, 그렇죠. 아니 진짜 몰랐어요. 50년 됐으면 제가 6살 때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예, 관심이 관심을 안 맞아요. 갖고 그냥 큰 길로만 다녔으니까 몰랐죠. 6월달 되면 거가 또 장미도 피잖아요. 네. 예, 그 정도만 알지. 붕어섬은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것도 처음이었고. 아, 자주 가시게요. 좋아요. 맞아요. 잠깐잠깐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계절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말 모두 멤버들이 다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또 참석지 못하는 멤버들이 있어서 정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재밌게 갔다 왔으니까 다음에는 또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지금 잠깐 게스트로 한 분을 모셨어요. 오늘부터 우리 꽃샘 나주에 또 함께 하실 분이 오셨어요. 깜짝 정말 게스트로 오셨는데 잠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에 마을신문 편집장을 통해서 이 꽃샘 라디오를 알게 돼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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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함께 더 재밌는 이야기도 만들어갈 수 있으려 생각됩니다. 요즘 봄꽃도 한창이지만 또 언제부턴가 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로 들어왔어요. 이제 학교들도 온라인 개학을 다 했고요.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어려움이나 이야기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각자의 생각들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몇 달 동안 정말 답답한 마스크를 또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지켜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막 주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시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또한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월 말경에 제 딸 아이가 여행을 간다고 했었어요. 그것도 외국으로요. 그래서 내가 그래 갔다 와라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갑자기 여행사에서 다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못 간대. 지금 그럼 제주도로 갔다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주도 못 간대.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몰라 무슨 바이러스가 있대.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때는 이제 심각성을 몰랐어요. 네. 모르고 아 그래?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때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도 몰랐고 이렇게 심각한지를 몰랐었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다들 그랬죠. 그렇죠. 네. 1월 말쯤. 그래가지고 너 아쉽겠다. 이제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통장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를 가다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게 막 소독약이 들어와 있고 동네마다 소독을 한다 하고 저희가 이제 직접 나서서 소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뉴스를 보게 되잖아요. 대구가 또 이제 일이 또 크게 터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전주는 그래도 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도 느꼈고 대구를 그런 상태로 되면서 제가 딸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 대구로 가. 대구를 왜 가라고요? 대구를 가서 봉사활동이나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걔가 간호조무사를 땄으니까 그때는 딸아이가 또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간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좋은 게 아니니 가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미안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지금도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은솔님 왜 안경에 김이 서려요 지금? 눈물이 나요. 슬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펑펑 울어요. 감정이 풍부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또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나 봐요. 이러다 울겠어요. 방송을 나가. 마음이 따뜻하니까. 잠깐 쉬었다 또 하시고 우리 게스트 들어오신 분 우리 님님
이제 또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학교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요즘에 학교에는 학생은 없지만 매일 교사들은 이제 출근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수업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 왔을 때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직접 맡아서 계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준비를 지금 각 부서별로 행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학생이 지금 안 왔지만 원격 수업이라는 걸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아시고 계시죠? 그렇기 위해서 영상을 이제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지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게 학습터로 매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다음날 수업을 위해서 전날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점이 있으면 피드백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느라 솔직히 정신이 좀 없습니다. 네. 원격 수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격 수업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학교마다 이제 교사마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매체가 지금 발달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상, 이제 Z로 시작하는 그 앱 같은 거를 깔아가지고 하시는, 이렇게 진짜 면대면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영상 같은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찍어가지고 그 녹화된 파일을 이 학습터에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학습지 같은 거를 이제 교과서 그 관련된 회사나 아니면은 EBS상에서 지금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재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료를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럼 영상 수업은 아직 안 들어가는 거죠? 영상 수업이요? 동영상 수업이요? 네, 아니 같이 영상을 보면서 애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저는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앱 같은 거를 이용해서 워낙 그 무료로 하는 앱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애들이 그렇고 선생님들도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긴 한데, 그런 걸로 실제로 하고 있는 분도 제가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것도 보고 알게 됐어요. 네. 저 같은 경우 내가 이 학습터로 들어가 봤어요. 네네. 들어가 봤는데 랩이 잘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멈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전 국민이 아무래도 접속하는 네. 현실이라서 그런가, 네, 그게 데이터 용량 초과로 그렇게 잘 실행이 안 될 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는 애들이 어느 정도 커서 괜찮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애들이 그걸 보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다가 그냥 틀어놓고 다른데 유튜브로 봐요. 좀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뭘 켜놓고 유튜브를 봐요? 그리고 이 학습터 하나서 컴퓨터에서는 자기 학급에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이제 애가 못해서 한번 제가 이제 가르쳐 주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이 학급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선생님 깔아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고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금방 끝났대요. 느낌 이상하더라고. 이걸 그냥 다 돌리면 되잖아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애 걸 내가 또 한 번 해봤어요. 근데 걔는 작은 애 거는 여기다 얘를 옆에다 놓고 보라고 집중하라고. 했는데 그게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이제 큰 애는 30분도 안 걸려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지? 잔말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애들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좋기는 한데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들은 유튜브에 조금 더 발달된 애들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중고등학교 애들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초등학교 애들은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경험이 아직 없습니다. 랩도 잘 걸리고. 근데 뭐 어차피 학교에서 수업을 해도 수업 시간에 딴짓 하는 놈은 딴짓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들은 거는 이 학습터에서 지금 동영상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 개학을 하면 그 수업을 안 한다는 거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몰린 부분에 대해서. 네. 그거는 아마 선생님마다 다르긴 할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커버를 해줄 것 같아요. 중요하네요. 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건 맞아요. 학생의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좀 더 지도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쵸. 얘가 딴짓을 하고 싶지만 다 하지 그쵸. 못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는 수업을 만약에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런 아이들은 네.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제가 생각을 모범생 하거든요. 출신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해서 계약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시험을 보는 학년도 있고 안 보는 학년도 있지만 그런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같은 경우는 다시 커버를 찍어주실 것 같아요. 그럼 네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학습터 뭐 열리고 나서 내가 걱정하는 건 저는 이제 그 학생은 없지만 이거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도 부모들이 직접 옆에서 지켜있지 못하는 한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죠. 관리가 돼야죠. 응. 근데 이 학습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커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30분짜리 영상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뒤로 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좀 아는 거랑 다른데 초등학교로 넘어가더라고요. 초등학교가 아니라서 좀 네, 그렇죠. 좀 다른 거. 근데 선생님들 학교에 출근해서 네. 오히려 처음 해보는 일들, 네. 생소한 것들을 막 처리하긴 하지만 또 사실 학교에 가서 학생들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부대끼는 것이 일과였는데 그걸 못하는 상태에서 출근해서 일하려니까 좀 답답하시겠어요? 일단은 그 면대면으로 실제로 했을 때 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지도가 잘 되는 부분이 있겠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바로 피드백도 줄 수 있고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관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답답하긴 하죠. 근데 일단 현실상 그 싱가포르인가요? 싱가포르 네. 계약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제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신중하게 계약을 뒤로 미루는 게 멀리 봤을 때 더 나은 판단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죠. 만약에 계약을 했다가 그만 학생들이 네네. 코로나에 노출됐어 봐요. 아직 계약 시기는 확정된 건 없죠. 제가 아는 바는 없는데요. 네. 네. 교육부 장관이 아니시죠? 나아지면 네. 아니 이제 초등학교는 전화는 왔대요. 아마도 5월 달에는 좀 풀리면 계약할 수도 있겠다 그런 요양서를 풀겠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운 문제네요. 그것도. 이게 애들을 생각하고. 관리를 좀 해달라. 음. 이제 일찍 재우고 아침 8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달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이제 애들은 못 일어나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요즘에 부모의 역할이 엄청 지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들이 힘들어요 지금. 맞아요. 매일 전쟁터고 매일 싸우고. 또 먹는 것이 만만치 않대. 근데 간식 사실 사다 달라, 뭐 또 사다 달라, 그걸 밥어준다.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애들이 커버리면 또 같이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시간을 더 아껴서 소중하게 뭘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그런 거에 더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막 힘들고 뭐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애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갈까 이런 거에 더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키워본 사람들의 긍정적인. 키워본 사람들의 얘기고 지금 키우고 있는 근데 사람들은 지금 힘든 게 더 젊은 맞벌이 네. 부부들 네, 얘기 맞아요. 들어보니까 너무나 힘겹더라고요, 다들. 네, 맞아요. 매일 둘 다 전쟁터예요. 직장에 나가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리고 학교에 갔다가 또 학원에 갔다가 뭐 애들 뺑뺑이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맡겨져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그걸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냥 놔두지도 못하고 수시로 집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걱정스러운 있더라고요. 부분이 많죠. 네. 어쩌다 주말에 이렇게 놀이터 같은 데 가면 애들이 못 만났어요. 진짜 못 만나 물고기예요. 아, 근데 이제 놀이터에도 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나온 거예요. 부모들이랑 같이. 거기서 이제 또 내가 뭘 느꼈냐면은 이제 우연히 애강이랑 같이 모악산 놀이터를 갔어요. 둘이서. 근데 우리만 마스크를 안 쓴 거야. 근데 다 마스크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강아, 당황스러웠겠네요. 애강아 여기 안 되겠다. 우리가 외계인 같다. 다른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돌았어. 저도 처음 대학생 아들이 있는데
집에 있는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걔도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별로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군대를 갔다 오고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뭐 책은 별로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또 잔소리하면 안 되고 그래 너도 좀 쉼을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좀 쉬어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외식도 많이 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는 조금 지루하긴 했어요. 애가 커도 그러긴 했는데 그 나름대로 또 내가 이렇게 이 건태롭고 무기력한 그런 상황에서 지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나는 나대로 또 내가 산 좋아하고 꽃 좋아하니까 야외로 나가고 또 책 읽고 음악 듣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니까 저는 좀 좋았습니다. 의외로. 야외 활동을 해도 그 우리 바로 평화동 앞에 있는 완산칠봉 꽃동산을 못 가서 참 아쉬워요. 아 그렇죠. 네. 거기가 저는 한번 갔어요 친구랑. 근데 그 흰 꽃 있잖아요. 그 꽃이 쫙 피어 있는데 사람은 없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막지 않았어요? 아니 평일에는 안 막아요. 그때는 꽃이 안 피어 있고 쌀이꽃만 피어 있었어요. 아, 지금 아직 다 안 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그쪽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네. 어제 들었어요. 요즘에 추웠잖아요. 벚꽃이 왕벚꽃이 아직 다 안 폈대요. 그 완산칠봉 꽃동산은 이제 곧 이거 5월 초 어린이날 전후가 네, 가장 맞아. 활짝 필 때거든요. 근데 거기를 막지 않았다는 게 좀 음, 의문인데. 이제 꽃이 많이 피기 전에 이제 미리 그러죠. 가보신 거예요. 그때는 꽃이 없었어요. 안 피었어요. 근데 이제 쌀이 꽃이 만개하는 시기에는 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폐쇄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는 외국인들 아니 많이 그러니까 내가 춘창에 청계산을 갔었어요. 거기에 출렁다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다고 하잖아요. 막았던 소리는 들었어요. 폐쇄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입구에 정말 산 입구에다 적어놨더라고 출입금지. 근데 문은 누가 열어놨어요. 열어놨는데 출렁다리는 다 봉했더라고요. 못 가게. 네. 근데 거기 그 완사출봉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갖고. 이제 맞겠죠. 거기를 이제 피크 때문에. 그때는 쌀이꽃만 조금 피어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뭐 시청,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나와서 통제를 할 통제할 겁니다.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니까. 그러죠.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고 중국 사람도 많이 모여요. 청계산 아예 다 봉쇄를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못 가게. 밑에서만 하고 사진 찍고 위에 가서 산에 가서 그냥 찍고 다리만 보고 온 거였죠 저도. 저희 온두레 공간 위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현장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신문 편집회의도 몇 주를 못했고 그렇죠. 우리 꽃샘 라디오 방송 모임도 한참 동안 못했고 또 노래교실도 몇 주 쉬었다가 이제 개별 교육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회원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대관 예정했던 프로그램들도 갑자기 눈물이 나요. 울컥해서. 네, 대관 예정했던 프로그램들도 취소되고 그래서 이 운영하는 데 지장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장이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그 시설들에 대한 지원, 그 지원에서는 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16대 시설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온두레 공간 비용은 16대 시설에 준하는 이런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들지 않는 거예요. 공공장소니까. 예. 우리 온두레 공간 미용뿐 아니라 무슨 주짓수 체육관 또 요가원 이런 것들도 또 다 안 돼요? 제외되더라고요. 예. 왜요? 뭐 그거는 학원이잖아. 이제 행정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행정명령 내렸던데요, 주짓수도?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내렸다고요? 네, 저희 아들 거기 다니는데. 행정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본인들이 무서워서 못하는. 아 그런 거예요? 네. 할 수가 없죠. 몸으로 뭉개는 옷일 때 주짓수는. 그렇구나.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많이 지금 가슴도 답답한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사이다를 드셔야 됩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동사무소 회의를 몇 달 미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갈 일이 없어도 좀 편하게는 해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거리두기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화한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지만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도 많잖아요. 거리두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잘 지켜서 지금 외국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니까 또 저희 같은 이제 식구들한테도 마스크를 안 쓰려고 하는데 청년들은 답답하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나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격리를 2주간 격리를 당하잖아요. 큰일이죠. 예, 내 아는 분도 외국을 갔다 왔는데 열이 나서 병원에 가니까 코로나는 아닌데 2주 동안 격리를 당하는데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감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차가운 곳에서 추운 데서 그런 걸 갑자기 생각하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많지만 만약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관된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해서 그런데 2주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잘 지키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식당들도 요즘은 또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식당 많이 가기 다니네요. 힘들잖아요. 근데 야외로는 많이 다니고 있고 우리도 막 마스크 쓰는 게 그렇죠. 정말 답답해요. 근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힘들고 마스크 쓰는 것이 적응이 됐어요. 안 쓰면 이상할 정도로. 안 쓰는데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썼다고 애들이, 네. 저 아줌마 마스크를 안 썼네? 하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였어. 내가, 왜 그러지? 저 아줌마가 마스크를 안 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예. 아가씨 학생 둘이 그걸 보고는 마스크 쓰기에 뭐 병 걸린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우리가 민감한 거죠. 민감하고 네, 마스크를 바이러스가 안 보이기 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민감하죠. 마스크에 적응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하고 이런 네. 그런 일상적으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공공장소에서는 많은 사람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도 안 타는 사람도 있다고 네. 그랬어요. 우리 지금 방송 중에 마스크 안 낀 4명은 네. 마스크 지금 낀 네. 니님을 공격하고 있는데 배려심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다 열 체크하고 소독하고 이렇게 들었지만 그런 거 좀 괜찮으니까 저희 이제 자식이 너무는 안 하니까 이제 우리 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만 서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배려잖아요. 네.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나는 버스를 안 탄다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차갑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그 정도까지 민감을 해요. 그리고 일회용 장갑을 끼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사람을 봤어요. 문잡이도 일회용 장갑을 아예 넣어갖고 다녀요. 가방을 넣어갖고 일회용 장갑 끼고 문을 열고 그 정도로 예민한 사람을 봐서 과연 그 사람이 더 건강할까? 그 사람이 더 코로나 안 걸릴까? 그럴 정도로 예민하고 자기는 대중교통 절대로 안 탄대요. 본인이 좀 불편하겠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예민한 분들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문제는 타인 생각을 하지 않아서 너무 털털하게 사시는 분들, 자유롭게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좀 조심해주면 예민한 분들도 덜 예민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카톡이 되게 좋은 친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카톡이요? 카톡 친구. 서로 이렇게 몸은 네. 떨어져 있어도 심리적 맞아요. 카톡으로 서로 이렇게 안부 전화 묻고 또 좋은 글 보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맞아요. 이런 글과 영상들이 너무 많이 보내줘서 손가락이 아프잖아요. 예,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그냥 많이 보내셨어요? 많이 보내죠. 좋은 친구가 제 이 카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얘기들도 좀 하실 말씀 하셔요.
그 전주시에서 지원한다는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 계세요? 저는 쓰라고 안 할 테니까 말씀 좀. 저는 주부라 안 되고 저희 남편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 하나. 근데 저는 주부로 해당이 안 된대요. 화가 나요. 아, 못 받아서 화가 나요. 한 집에 한 그러니까 분만. 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돼요. 소득이 평소에 알바를 했던가 뭔가 그럼 우리 증명이 되는 거. 그럼 우리 5명 중에 지금 한 없어요. 분 받으신 거? 없어요. 다 받은 분 어쨌든 없어요. 남편분이 받으셨으니까. 저는 남편분이 받았지만 그래서 이제 분홍색 카드예요. 네. 주민센터 2층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들까지도 신청을 했는데 아들은 본인한테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는 보면 해당이 된다고. 60만 시민 중에 5만 명 정도에게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대강 12명 중에 1명 정도가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못했다고 뉴스에 나온 걸 봤어요. 어제 제가 그래요? 어떤 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서류를 그거를 갖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다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 네. 기준이 까다롭다고. 네, 기준이. 왜냐면 그래서 저도 신청. 한번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죠.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의료보험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동에 가면은 받는 사람이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노부트더라고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아, 그렇겠네요. 공무원들 너무 힘들겠다. 맞아. 요즘에 공무원들이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일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특히 이런 시국에는 더 많이 해주시는 것이 그러죠. 네, 맞아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또 그 소독하라고 약이 나왔잖아요. 예, 문자로 개인 문자 다 받아봤잖아요. 예. 소독약을 나눠준다고 주민센터 사람들하고 왜 소독약을 안 주냐고 다 이게 소독약을 그러니까 이게 소독하는 그걸 나눠주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아, 손소독제라는 손소독제. 걸로? 사람들이 아, 그렇게 잘못 손 전해질 수 소독제를 있겠네요. 문자가 다 왔어요. 우리들한테 네. 전부 다 손소독제는 않고 그냥 소독약. 근데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손소독제로 알아듣는 주민들은 손 소독제를 나눠주는 줄 알고 동사무소 하고 줄을 쫙 쓴 걸 봤어요. 왜 소독제를 손 소독제가 아니고요. 희석을 해서 소독하는 소독약이라고요. 입이 아프게 설명하는 걸 봤거든요. 원액에다가 희석을 해서 예.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저 매주 수요일마다 네. 주민센터 가서 소독 네. 약 받아다가 지금 공간 소독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원액을 주더라고요. 원액이 이 원액이 예. 100대 1로 희석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 했던 것은 희석액이었는데 아. 지금은 원액 이만큼 줬어요. 이거 보니까 한 2바퀴스 정도의 희석액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소독약 처음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시청에서 이렇게 문자 소독약을 나눠준다고 이렇게 문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서신동에서 일 터진 거 알아요? 무슨 일이죠? 소독약 그거를 마셨어요. 어르신이. 어이구, 왜 마셔? 어떻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음료수병에 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소독 실시 떨어지고 그 다음날 그랬어요. 그 크게 이게 터졌어요. 물에 희석해서 줘서 그나마 괜찮죠. 네. 아까 바로 내시병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아, 그래서 첫날 소독약을 줬을 때는 네, 그때 첫날 네, 줬을 이 때. 스티커가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빨간 스티커로 맞아요. 그래서 엄청 그게 크게, 생긴 거예요. 소독약이라고 그렇게 아, 그래서 그게 생긴 표시를 거예요. 했더라고요. 네.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주려면 일찍 주지 처음부터 이걸 그렇게 하고 저기 좀 뭐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 이걸 마시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강박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지 동에서 그냥 조그맣게 소독약 써갖고 주니까 음료수병이 뒤로는 또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어르신이 그걸 서신동에서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아마 크게 시에서 아마 스티커로 발부했을 거예요. 음료수 병에다가 넣어줬다는 거. 네, 병이 없으니까 음료수병 아니면 그런 개인 생수병 같은 네. 데. 아, 그러니까 어른들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도 실수를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냥 우유병에다가 섬유유연제를 넣고 섬유유연제가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벼란대 우유가 있는 거예요. 줄 알았어. 아, 본인이 넣어놓고요? 그리고 깜빡한 거죠. 우유가 여기에 왜 있지? 보면서 냉장고 들어가니 이거 그랬는데 어르신은 어떻겠어? 착각할 때. 그러게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네. 2월, 3월, 4월 뭐 꽃도 보긴 보셨지만 2월, 3월, 3월, 4월이 참 힘든 시기를 지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5월에 접어들면 좀 좋은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다 기분 좋게 활짝 웃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리는 지금 철쭉이 좀 걸어오다 보니까 철쭉이 많이 피었어요. 네. 군데군데. 그래서 봄은 오고 봄이 지나가고 있구나. 벌써 5월이잖아요. 그렇게 그래도 봄은 늦게 오고 또 빨리 가고 그래도 다른 나라 아쉬움이 음, 많죠. 봄에 대한. 그긴 한데 저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봄도 여름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저희 나라는 그래도 대처를 잘해서 저희 나라 아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볼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죠. 여러 가지로 자부심 감사한 점이 많아요. 보면은 세계적인 네. 뉴스 같은 거 보고 하면 네. 정말 안타깝고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런 장면도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잘 대처했고 또 국민들이 되게 그 의식 수준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너무 또 좋아요. 한국에 사는 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진국에서 네. 우리가 선진국은 얼마나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있을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우리 한국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진국. 네, 선진국이에요. 맞아요. 네. 대체 능력? 대체 능력이 선진국. 무료 수준이라든지 맞아요. 그 복지 네, 맞아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들어서 맞아. 일단은 그런 있어서는 좀 무료 다른 수준. 선진국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의료 혜택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개인이 거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출장이라서 그 치료를 아예 그 진단조차도 주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교한다면은 일반은 한국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아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좀 자부심이 많이 이번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또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금 갑작스러운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잘 우리가 대처를 해서 각자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좀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꽃샘 라디오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올봄도 따뜻한 기억 많이 만드시길 기대하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꽃샘 라디오의 강의였고요. 다음에 더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